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비급 스페셜 진행의 정재입니다. 같은 2%대지만 코스피는 마이너스, 코스닥은 플러스로 온도차가 크게 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하면서 8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지수가 1700선을 아래로 내려와서 167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 속에서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7조 원 넘게 매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째 순매수에 나서면서 제약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오늘 코스피와 같이 급락세로 출발했었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대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보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의 이런 시그널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과연 이 단서를 보고 투자의 고수는 어떤 생각과 그리고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지 잠시 후 강의를 통해 모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 스페셜 비급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닥일까?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일까? 오늘도 수없이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종목들을 바라보셨던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궁금하신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899-5086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릴 거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위쪽을 보시면 수익만세 문자 상단 글자 있죠?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종목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종목들을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스페셜 시청자 한 분을 선정해서 전문가와의 집중 케어를 도와드립니다. 내 종목에 대한 집중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이 스페셜 콜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힘들 때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오늘의 스페셜 고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서킷이 걸리면서 다들 패닉 상태였을 거예요. 오늘 국내 시장이 급락하면 어떡하지, 폭락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좀 희망을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이렇게 어두컴컴할 때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사실상 이 어두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어둠을 밝히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조그만한 불이 어둠을 밝히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하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지금 보인 조그마한 불빛이 이 어둠을 없애고 어둠을 물러나게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이제 더 크게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매수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은 뭐냐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상한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한가를 나온 지가 오래됐죠. 솔직히 말하면 한 달, 두 달이 넘어가는데 그 마지막 바로 수혜주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코로나19가 20%, 30% 급등이 나와주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이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저점이 안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급이 일단 가장 몰려있는 곳, 가장 급등세 크게 나오는 곳이 어디다? 바로 코로나라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확진이 되면서 사망자가 늘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가 지금 퍼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라든가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좀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기술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혜주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한국이 주체였다면 이제는 뭐다 전 세계를 상대로 기술력이 진출하고 수출이 되는 관련주가 지금 마지막 수혜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중하시고요. 제가 충분히 이 시장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준비했으니까 지금 시장이 어렵다면 급등한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면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어제 충분히 오늘자에서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스페셜 종목을 저기 이 고수비급에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16일 어제고요. 어제 저녁에 공개를 했던 종목이 뭐냐면은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왜? 시장 때문에 종목이 밀린 거지. 사실상 2차 전지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유럽에서 환경 규제는 늘어나고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점점 시장 규모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시장이 빠지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밀린 종목이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다? 충분히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억지로 눌려 있는 상태다. 그럼 억지로 눌려 있으면 뭐예요? 조금만 풀어져도 바로 급등이 나온다고 했죠. 그게 바로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14%가량의 당일 급등세, 그러니까 오늘자에서 14%가량의 상승이 나와줬죠. 개파락 시작해서 플러스 7%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상승세 빠지면은 한 14% 정도 적지 않은 상승이 나와줬는데 오늘 이 코스모 화학보다 더 크게 갈 만한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막 엄청나게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미국도 지금 역대급으로 언제 2007년, 2008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급으로 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제로금리 하루 만에 제로금리가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제로금리를 한다면은 실제로 1.75에서 0.5% 긴급 금리 인하를 했고요. 0.5% 긴급 금리 인하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1%를 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얼마? 0.25%로 와 있는 게 미국의 금리다. 역대급으로 정말 최저입니다. 거기에다가 얼마까지? 돈을 800조까지 갖다 부었습니다. 어디다? 미국에다가 800조를 갖다 붓고 0.25까지 금리 인하 시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600조를 갖다 부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 상태, 미국의 증시 상태가 좋지가 않다.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 이 채권 자체를 600조를 풀었고요. 그 정도로 지금 위기가 역대급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기합니다. 지금이 역대급이고 지금 너무 위험하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뭐 때문에?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크고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코로나19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쉽게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사실상 코로나19라는 게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실제 예방이 만들어지면 모르겠는데 치료제가 없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한테도 퍼지게 되고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또는 지금 평범한 사람들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로서는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2주를 미뤘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니었죠. 3월 23일이었는데 대략 2주 정도를 이거 너무 심각하다. 왜? 지금 초중고 유치원생이 감염자가 얼마냐? 500명이다. 근데 그 500명이 지금 1000명이 될지 1500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막 개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해서 3차 연기를 했습니다. 1차 연기를 했고요. 또 2차 연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보다 3차 연기까지 진행해서 대략 5주간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정말 이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연기가 길게 됐죠. 원래는 3월 2일만 되더라도 다들 개학이 되는 시기였는데 지금 4월이 다 돼가는데도 개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19가 위험하고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개학 연기가 확정이 나면서 기대감이 좀 있던 이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YBM넷이라든가 메가MD라든가 애니능률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가 줄어들었죠.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사실상 아마 3차 연기까지 했다면 더 이상 이 온라인 강의 관련주들은 상승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매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미국이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800조를 갖다 붓고요. 0.25 금리 인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왜? 바로 트럼프가 우리는 괜찮아요 그랬어요. 뭔 소리냐?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 실제 코로나19를 만났을 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일하면서 걸려댑니다. 걸렸어요? 그럼 일하세요. 괜찮습니다. 걸렸습니까? 일하세요. 예, 걸렸는데도 일해도 상관없다.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수주간 계속 그냥 방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명의 확진자가 생겼고요. 미국 내에서 역대급이죠. 사망자는 5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괜찮다 하다가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를 갑자기 선포하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800조를 풀어버리고
금리 인하를 시켜버리는 상황이 만들었다. 뭐 때문에? 다 코로나19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일한 대응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리는 게 이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얘기하는 게 그래도 미국 기술력이면은 빨리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기술력이면은 코로나19 솔직히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했다. 이 미국에서 원래 진단키트를 6주 전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단키트를 만들었는데 그 진단키트가 뭐였냐면은 그 독감, 우리가 흔히 이제 독감이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그 독감에 대한 진단키트를 활용을 해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든자 했는데 결함이 발견했다. 그래서 6주를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6주 동안에 열심히 키트 만들어서 미국에서 하자 그랬는데 그 6주를 싹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고 이제 뭐하고 있습니까? 한국께 좋다. 한국 진단키트 좋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염자가 그 와중에 3,000명이 늘었는데 그렇다면은 더 는다면은 미국이 감당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 현재 이 산소호흡기가 몇 개 있냐면은 5만 개에서 한 6만 개가 있습니다. 그럼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진료받은 사람, 그러니까 검사받은 사람만 12,000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5만 개, 6만 개밖에 없어요. 그럼 아시겠지만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죠. 왜? 미국이 준비가 안 됐는데 유럽이 준비됐을까요? 그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준비됐을까요? 준비가 아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진단 키트든 아니 병실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산소호흡기든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패닉 상태가 왔다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럴 때 이거 정말 대단하다. 대한민국 기술력이 엄청나다. 우리 이거 진단키트 다른 데 모르겠는데 한국은 믿습니다. 한국 거의 99.9%, 뭐 98% 넘어가는 진단키트 확률 때문에 한국 거 좀 우리 빌려주세요. 한국 거 좀 우리 수출해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진단키트가 해외 주문 쇄도하고 있다. 8개가 수출 허가 났습니다. 기업이 8개가 아니고요. 8개가 수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긴급 사용 승인이 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해외 수출 허가가 났습니다. 이거 수출해도 됩니다. 수출해도 됩니다. 뭐 유럽이든 또는 아시아든 아니 미국이든 수출 여러 군데로 해도 돼요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곽광받는 국내 진단키트입니다. 왜? 10분 만에 코로나가 맞는지 안 맞는지 10분 만에 판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어디?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인증받고 30개 국가가 지금 수출하길 바라는 진단키트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수출용 허가 완료가 끝났다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아까 뭐라 했어요? 이젠 대한민국 내에서 확진자가 늘고 대한민국 내에서 사망자가 늘어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보려고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가 처리를 해보려고 진단키트라든가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뭐다? 유럽, 미국, 아시아, 중국 다른 쪽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기술력을 빌려주면서 판매를 하면서 이슈를 받는 상황이다.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다? 기술력을 수출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떤 기업들이 수출하고 있나요? 바로 이 기업들입니다. 원래는 넘어요. 7개 기업입니다. 7개 기업인데 뭐 SD 바이오센서라든가 아니면 코바이온젠텍이라든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상장에 있는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HO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투자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장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제가 추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7개 기업이고 8개 진단키트입니다. 근데 이제 4가지로 추렸는데 시젠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코로나19의 진단키트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코로나19 진단키트 중에서도 유럽의 인증을 받았고요. 대한민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0개 국가한테 콜을 받았어요. 그거 수출 좀 해라. 우리한테 좀 팔아라. 콜을 받아서 이번에 아마 이 생산량이 10%였다면은 그 10% 생산량을 25%로 늘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진단키트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출 허가 승인이 난 기업 중 하나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EDGC입니다. EDGC는 솔직히 얘는 바이오 기업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바이오 기업 아니에요. 하지만 이 EDGC 헬스케어가 솔젠트라는 바로 진단키트를 만드는 기업의 지분을 16%가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진단키트 수혜주로 엮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솔젠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뭐 사실상 이 인터뷰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요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솔젠트의 실질적인 진단키트가 중국에서
뭐 직접적으로 만들어달라 요청한 것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까 뭐라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 가능하게 허가가 난 게 EDGC의 진단키트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EDGC 헬스케어가 지분 투자한 16%가량의 솔젠트의 진단키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랩지노믹스예요. 마찬가지로 이 실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키트 관련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FDA에서 미국 FDA, 미국 식약처에서 직접 이번에 한번 우리 그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좀 해줘라. 그러니까 신청을 넣은 게 아니에요. 랩지노믹스가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거 쓰자. 너네 진단키트 써야 되니까 FDA에다가 신청을 넣으라고 FDA한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자에서 뭐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10분 만에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분자 진단 키트를 만든 데가 어디다? 바로 PCL이다. 그래서 PC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되게 신기했어요. 왜? 하루 이틀 3일 걸리는 진단이 10분 만에 가능하다고 하니 물론 엄청나게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하지만 10분 만에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히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모두가 이제 해외로 수출 가능한 분자 진단 키트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죠. 랩지노믹스가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FDA에서 쓸게. 그러니까 신청 좀 해줘. 신청해봐. 그럼 우리가 승인해줄게. 라고 하면서 요청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당일 상한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걸리는 병 때문에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상한가 급등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랩지노믹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그 뒤를 이어서 상한가라든가 20%, 30%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로나19 수혜주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진단키트에 국한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합니다. 뭐 어떤 기업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는데요?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 나왔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네이버와 이 코로나19 모니터링 AI 콜센터를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콜센터를 하던 곳들이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아시겠지만 폐쇄가 됐어요. 왜? 코로나19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다 보니까.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가 실제로 이번에 너무 많으니까 이 MB가 이 네이버 안에 있는 기업 중 하나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MB와 한글과 컴퓨터가 코로나19 AI 기반 콜센터 무상 공급 진행한다. 실제로 이 코로나 걸린 사람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움직임들 또는 전화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이런 이슈가 나와도 한글과 컴퓨터 같은 거 반등이나 상승 충분히 나올 만하겠죠. 상승 나온다면은 해볼 만하겠죠. 한글 컴퓨터도 수혜주로 엮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게 중요한가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누구보다 빠르게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보다 빠르게 코로나19인지 아닌지 맞으면 격리하고 아니면은 다시 일상생활하고 맞으면 치료하고 아니면 일상생활하고 그게 빨리빨리 돼야 늘지 않고 이제 확진세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겠지만 이 뭐 햄버거집 있죠. 가보면 자동차로 그냥 들어가서 자동차로 햄버거 주문하고 자동차에서 햄버거 받고 그냥 바로 가는 아시겠지만 주유소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가서 자동차에 그냥 주유 넣고 바로 가는 바로 그 드라이브 스루고 워킹 스루는 말 그대로 걸어가면서 받아가는 게 워킹 스루겠죠. 이게 이제 진단 키트, 진단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동차로 쭉 가다가 자동차 안에서 진단할 수 있는 뭐 채취를 하고 바로 자동차 타고 갈 수 있게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접촉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동차 안에서 실제 지나가다가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는 뭐예요? 지나가다가 이 음악 병실에 들어가서 바로 그냥 검사를 받고 바로 갈 수 있는 워킹 스루. 이제는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나와요? 워킹 스루까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코로나19 검사를 하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어디로? 주변으로 퍼지면 안 돼요. 왜?
워킹수를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검사 받았는데 양성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양성인 사람이 들어왔더니 이마병실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딴 데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게 뭐라 했어요? 방금 얘기했는데 네, 음압병실이다. 네, 음압병실이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요. 기압이 낮게 해서 주변에서 공기는 들어옵니다. 공기 이렇게 유입은 되는데 공기가 나가지 않아요. 기압이 낮기 때문에 공기가 나가진 않고 공기가 들어오기만 한다. 그래서 공기적인 전파가 안 되는 병실이 음압병실이다.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이걸 진행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으로 퍼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 시설, 그 음압 부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얘기했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단키트. 진단키트를 앞서 나가고 진단키트를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다? 우리는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다. 그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가 진행이 뭐가 필요하다? 음압부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압부스를 만드는 관련 기업들이 다시 급등이나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음압부스를 만드는 기업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 한다면은 얘기합니다. 아마 종목이 지금 최저점에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올라갈 때 얘는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저점에 있는 코로나19 음압 병상, 음압 부스를 만드는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이번에 코로나 진단을 최단 기간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마지막 수혜주 제가 오늘 한 종목 가져왔거든요. 그 기업은 아마 스페 종목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음악 부스를 만드는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공개한 종목 따로 있고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10시에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음압 부스 대장주 코로나19 마지막 수혜주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기존의 한국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세계로 나아가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바닥에서 한 번 더 상한가 나온다 했고요. 그 후속주를 제가 오늘 10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뭐 종목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 종목 말고도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대로 스페셜 종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목 제외하고 스페셜 종목 제가 힌트를 좀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게 스페 종목 힌트입니다. 바로 별이 좀 많아요. 이번에 별이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기업이 너무 좋아서 별이 좀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자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 자체가 만들진 않고요. 이 기업의 자회사가 분자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FDA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 랩지노믹스 급등 나왔죠? 근데 신청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아마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별이 5개입니다. 항상 이슈는 제일 중요하다. 별이 5개가 중요하고요. 실적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실적도 5개입니다. 실적 5개를 준 적이 없는데 5개예요. 수급도 매우 좋아요. 4개입니다. 기업 가치도 매우 좋습니다. 4개입니다. 하지만 가격 메리트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종목 중에 뭐 사실상 최저점인 종목은 없잖아요. 그래서 별이 3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4.2점으로 고득점을 한 기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스페셜 종목은 잠시 후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 5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슈와 실적 면에서 만점을 받았고요. 수급과 기업 가치 면에서 4점을 받은 종목입니다. 잠시 후 종목명이 공개되니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하겠습니다. 아직 연락 안 주신 분들은요.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 만세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상담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해서 전문가와의 스페셜 콜 집중 케어 도와드립니다.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행운의 기회까지 안겨드립니다.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민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접수는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와 문자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문자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함에 벌써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이 가운데에서 미스터 블루를 꼭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비중이 80%. 어느덧 비중이 많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은 7,400원인데요. 손절을 해야 할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 블루에 대한 조언, 마르스 전문가 어떻게 남겨주시겠어요? 네, 일단 미스터 블루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사실상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종목을 최대한 많이 봐드리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종목 상담을 이 시간에 해드리니까 최대한 많이 보내주신다면은 그만큼 많이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랑 이제 전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하시면은 아까 스페셜 콜이라고 좀 이따 전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전화해보고 싶다 마르스랑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 7,400원의 비중이 좀 큽니다. 비중이 80%예요. 항상 제가 비중 80%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다. 항상 비중을 100% 가까이 80% 90% 넣는 거는 문제가 크다라고 항상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7,4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원래 이 구간이었는데 이거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쯤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을 지금 많이 버텼습니다. 마이너스 29%가량의 시장을 버텼는데 미스터 블루가 원래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에서 불매운동 관련주거든요. 한국 만화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수혜를 받았었는데 사실 지금 매도를 치기엔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르기보다는 저는 절반 정도는 매도를 저는 이 한 6,000원 넘어가면은 절반 정도 매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절반만 저는 끝까지 본전까지 홀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종목도 그냥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6,000원까지는 들고 가시고 6,000원의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본전까지 들고 가신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스터 블루에 대한 투자 의견 챙겨봤습니다. 다음 문자에서 고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이분의 고민 들여다볼까요? 유익한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하시면서 엘컴텍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매수 가격이 2,265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잠이 안 올만 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많으신 상황인데요. 엘컴텍 하면은 이 경기가 불황할 때마다 금값이 올라가면서 이 종목의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려워지면서 금값도 올라가는가 했는데 최근에는 또 다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엘컴텍 괜찮은지 마르스 전문가 진단 도와주시죠. 네, 사실상 이제 엘컴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앵커님이. 네. 예, 짚어주셨는데 이제 사실상 이 엘컴텍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엘컴텍이 관련 수혜를 봐서 올라간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금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가상화폐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서킷이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들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안전자산을 들고 있다가도 이거 진짜 무서운데라고 하면서 안전자산마저도 매도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값이 어떻게 됐냐면은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금값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사람들이 금값이 뛰긴 뛰는데 중에 뭐냐 진짜 무서우니까 매도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값에 따라서 엘컴텍도 아마 같이 하락세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예상치 못한 흐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265원 라인 때문에는 사실상 낮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지금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중이 거의 100%죠. 너무 큽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을 절반은 덜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중 절반은 덜으시고요. 지금이라도 덜어내시고 절반만 손절가 1,780원 지키면서 저는 정말 손절을 여기서 치게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손실이 크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예측할 수는 없어요.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매도치고 절반만 우리 천천히 끌고 가고 목표가는 일단 2,000원 돌파 먼저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엘컴텍 일단은 보유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2,000원까지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다음에는요.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 풀어볼 건데요. 끝자리 번호 0852님의 고민입니다. 동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이 1,650원에 비중 80%입니다. 이 동방이요. 코로나19 공포에 따라서 온라인 배송이 폭증하면서 이 동방 등의 택배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동방도 주가 상승세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급격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 가격에서 현재 대응 비중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네, 이 동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집에서 이 소셜 커머스 실제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왜냐면은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집에서 주문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관련된 쿠팡에 관련된 수혜주가 동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2018년도에 고점까지 이번에 상승이 나왔거든요. 2018년도 고점까지도 이번에 상승이 나와줬고 이 상승세가 도달하고 나서부터 급락세나 하락세가 시작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쿠팡이라는 이 주문 자체가 우상향이 늘더라도 이게 정말 역대급으로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오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뭔 소리냐? 이 물량이 유지가 되는 거지 이 물량이 계속 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용자는 정해져 있고 사실상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먹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우상향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일정량이 올라가면은 주문량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양이 늘면은 모르겠지만 계속 양이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도 뛰다가 하락세가 만들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동방은 뭐 단기 반등이 나오려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저점 1,420원 잡으시고요. 본전 이상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를 치고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응 전략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하루에 한 분 저희가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서 스페셜 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의 특별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가요? 제로투세븐. 제로투세븐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11,200원에 20%. 매수 가격 11,200원에 비중 20%. 제로투세븐이 예전에는 이 남북 경협 관련한 이슈가 떴을 때는 뭐 개성공단 관련주로 좀 잘 올라가긴 했었던 모습이 있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주가가 힘이 빠지면서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도 커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 좀 알아볼까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키스트. 키스트 매수 가격이랑 비중은요? 4,060원에 15%. 4,060원에 비중 15%. 혹시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는군요. 키스트 마침 이 이슈가 있었을 때는 주목을 참 받았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이 종목도 힘을 조금은 못 쓰고 있는 모습이네요. 두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지금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에게 연결해 드릴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머니 이렇게 요새 좀 많이 힘드시죠? 네. 예, 어려우시더라도 어머니 그 고수비급 보시면서 우리 같이 잘 버텨요. 네,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로투세븐 먼저 봐드릴게요. 네. 예, 어머니 11,200원에 사셨는데 혹시 네. 그때 이제 중국이랑 한창 괜찮을 때 그때 사신 거예요? 예, 1월 19일 날. 아, 1월 19일 날? 네. 아, 이 춘절 그때 그 한창 그럴 때 사신 거예요? 네. 아유. 네, 사실상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이 중국 관련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마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네네. 뭐 메디앙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근데 하필 이제 춘전에 이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솔직히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저도 중국주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많이 안타까워요. 네. 근데 이제 좀 사실만 얘기하자면 중국에서 미국의 관세를 올렸을까요, 내렸을까요? 지금 내렸잖아요. 내렸어요, 그죠? 네. 관세 내렸죠? 미중무역 1차 합의했죠? 네. 그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시진핑 온다 했어요, 안 온다 했어요? 온다겠죠. 온다고 했죠? 네. 그럼 이번에 코로나19만 좀 잠잠해지면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갈까요? 그죠? 반등 저는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가 솔직히 최악 중에 최악이다. 지금이 네. 솔직히 말하면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만큼 버텼으면은 저는 지금 뭐 단기간에 하루 이틀 만에 급등은 안 나오겠지만 한두 달 네. 정도만 우리가 잘 견디시면은 그래도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죠? 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잘 건디셨고요. 네. 저는 이만큼 견뎠으면은 일단은 저는 끝까지 들고 가보는 게 더 낫다 생각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럴게요. 이제 5,100원 라인 때 잡으시면서 일단 들고 가시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일단 8,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돌파하면은 마르스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키인스 봐드릴게요. 아, 네. 키인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4,060원에 사셨다 하셨죠? 네. 어머니 혹시 그 방탄소년단 그때 컴백하는 거 알았어요? 네. 알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샀어요, 어머니? 그때 이거 그 방송 보고 산 건데 17일 날 2월 17일 날. 아, 누군가가 준 거를 보고 산 거다. 네, 저는 맨날 그 머니투데이 그 방송만 아. 보거든요. 이제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 뭐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키스트가 조금 높았어요, 어머니. 제가 네. 말씀드리면은 어머니 보통 이제 어머님 좋아하는 가수 누구 있어요? 저 나이 많이 먹어서. 네, 어머니 조항조 좋아하세요? 네. 네, 어머니 그 조항조 가수분께서 만약에 6월에 컴백을 한다. 네. 그러면은 6월에 컴백을 하면은 언제 사야 될까요? 그러면은 일찍 사야 5월에 돼요. 사야 돼요, 어머니. 5월에 아시겠죠? 네. 5월에 사야 돼요. 네. 그 컴백하기 2, 3일 전에 사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키스 같은 경우도 솔직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니까요. 너무 진짜 저도 솔직히 좋아하는데 못 봐서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어느 정도 네. 반등이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 구간에서 1,790원 잡고 일단 들고 가 보셔도 괜찮겠다. 그 대신에 아. 1차 목표가는 이제 2,500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돌파를 하면은 문자든 네. 전화든 저한테 한 번 더 주시면 한 번 더 제가 잡아드릴게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네.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가격대 도달하면 저희 쪽으로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문자매 올라온 고민들 살펴볼까요? 이분은 마르스님의 진단을 받고 싶어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민 종목은 웰크론입니다. 비중 60%. 매수 가격은 7,200원인데요. 기술적인 분석 받고 싶으신가 봐요. 웰크론에 대한 분석 마르스 전문가 도와주시죠. 네,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많이 봤고 정말 우리가 이번 2020년 초부터 계속 봤던 종목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웰크론을 보시면은 마스크 관련주죠. 우리가 또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이랑 마찬가지로 웰크론이 정말 왕으로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주가 상승에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빠졌다가 또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빠졌다가 또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고 빠졌어요. 흔히 우리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헤드앤숄더라 부르긴 해요. 근데 이 헤드, 여기가 헤드고 여기 어깨죠. 예,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부르고 헤드앤숄더 패턴 당연히 하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 7,200원이면은 그렇게 높게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인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원래 웰크론이 갔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엮여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3번이나 급등이 나왔는데 한 번 더 이거를 또 급등을 기대한다는 건 좀 욕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올까 리스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반 정도는 매도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한 본다면은 한 25%도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저는 절반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은 매도 치고요. 절반만 5,020원 잡고 본전 오면은 전량 매도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반 축소 의견 되겠네요. 웰크론 마스크 관련주에 대한 기술적 분석 찾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고민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다음에는요. 한국콜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비중이 85%라고 하십니다. 매수 가격은 51,000원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콜마 하면 이 화장품 관련주로 중국 관련한 수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한국콜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마르스 전문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상 뭐 화장품 관련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예측을 잘 하고 사셨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제 이 중국이랑 1차 무역 합의라든가 어느 정도 관세 인하라든가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가 좀 컸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춘절에 주가 상승도 나와주고 했어야 되는데 춘절에 하필 코로나가 크게 터져가지고 주가가 쭉 흘러내렸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시진핑 주석이 대한민국으로 방한하기로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이 관세도 인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코로나19만 없어진다면. 그래서 지금 매도치기 너무 아쉽다. 그리고 비중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는 오래 버텼고요. 저점 라인들까지 많이 버텼습니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는 결국 사라질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4,000원 잡으시고요. 그대로 전량, 물량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5,000원까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만 보유하시면서 34,000원 바라보시고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스페셜콜 연결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한 분 더 특별한 시청자님 모셨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혜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NC소프트하고 네. 신풍제약이요. NC소프트 그리고 신풍제약 한 종목씩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NC소프트는 533,232원이고요. 네, 비중은 비중은 40%고, 비중 40%. 신풍제약은요? 예, 12,250원에 비중 20%예요. 네, NC소프트는 매수 가격이 533,232원에 비중 40%. 신풍제약 같은 경우 매수 가격 12,250원에 비중 20%. 두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실 것 같고 신풍제약 하면 바이오주에 대한 성적성도 기대되실 것 같은데 마르스 전문가 어떠신가요? 네, 아버님 들리세요? 아, 예, 잘 들립니다.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버님. 네, 네. 어디 몸은 건강하세요? 몸은 건강한데, 예. 마음 편치가 않네요. 아유, 마음이 안 건강해요? 예, 예. 네, 오늘 그래도 조금 이 마음을 조금 편하게 오늘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NC소프트는 네네. 저번 주에 한 72만 원 신고가 할 때 그때 매도를 했어야 하는데, 예. 제가 매도를 못 해가지고. 아유, 어디 욕심 부리셨구나. 예,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상 그때 이제 한창 우리가 코로나19 심해질 때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게임하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창 이제 게임에 빠져 있을 때 매도했어야 되는데 이제 게임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생겼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상 지금 수익이 그래도 한 뭐 10%까지 아니더라도 한 7, 8% 수익 중이세요. 그죠? 예. 그래도 그러와도 다행인데 저는 그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 보면은 수익권일 경우에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겠죠. 수익 실현 조금이라도 하고 다시 잡는 거거든. 아니면은 상관없으니까 지금 계속 홀딩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준점을 잡아 드릴게요. 지금 이 보시면은 120에서 날 때를 깼거든요. 깼는데 깨고 나서 지금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 날 때 55,970원 날 때 보시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 저는 끝까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55,930원 이 구간 라인들을 깬다. 종가로 깬다. 그럼 저는 매도를 치고 다시 잡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코로나19가 지금 뭐 당장에서 다음 주 끝납니다. 확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는 웬만해서는 이 가격 라인을 지키면서 이탈하면은 전략 매도 치고 아니면은 끝까지 홀딩하는 걸로. 비중이 크니까.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그 인소프트가 지금까지 외인들이 매수해서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연 지금 8일째 계속 매도를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애들이 좀 차익 실현하는 건지 아니면 투매를 하는 건지. 사실상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라든가 양적 완화를 안 한 나라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급하게 빠져나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계획적으로 지금 매도해야지 하고 이 떨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물량을 회수하고 돈을 회수해간 느낌이 강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예. 자기네들 주가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계획적인 매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투매에 가깝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빠졌을 때 사면 낫잖아요. 그죠? 빠지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 라인을 정해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신풍제약 봐드리겠는데 아버님 신풍제약 근데 그 왜 이렇게 높이 샀어요? 2년 전에 예, 제가 그 TV 그 프로그램 보니까 예. 어떤 전문가가 추천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예. 와, 누구라는 말 못하겠고요. 예. 아버님 추천을 되게 샀는데 예, 2년 전에 샀다 역대급 지금 물렸어요. 아 그러니까 역대급 최고까지 사셨네요. 예. 진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일단은 지금 비중이 뭐 아까 NC 소프트보단 덜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상황이 솔직히 보면은 좀 많이 오래 걸릴 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어차피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한 번 더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구간에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일단은 손절가는 좀 길게 잡을게요. 저는 이 120일선인데 7,080원 잡으시면서 이 예. 종목은 천천히 들고 간다 생각하고 일단은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NC소프트가 더 중요하게 대응을 하고 그 뒤로 신풍제약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로 네. 그 말라리아 하는 그 신풍제약 그 한다 가지고 그죠. 은근히 기다렸는데 별로 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사실상 이제 치료제가 너무 많아요. 맞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좀 독점적으로 수혜를 못 받은 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예. 그렇더라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더 끌고 가는 게 낫다 생각하니까 예. 무리하지 마시고요. 일단 NC소프트 중심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다음 신풍제약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직 코로나19 중에 단기 급등한 종목 아직 안 간 거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알려드리니까 방송 예. 끝까지 보시고 어디서 봐야 되는지 알아가세요. 예, 전에도 많이 그 11시 이후에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버님. 제 말씀은 좋아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파이팅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지훈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스페셜 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풀어봤는데요. 이제는 더 중요한 종목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종목 공개할 시간인데요. 마르스 전문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미코입니다. 스페셜 별 점수 바로 4점 준 그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 잘 챙겨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미코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진단 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동차로 그냥 지나가면서 진단하는 드라이브 스루, 걸어가면서 그냥 진단하는 워킹 스루가 이제는 확산을 막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진단 키트 실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스에 들어가는 게 뭐냐? 바로 음압 부스다. 기압을 낮춰서 주변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게 만드는 기술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아직 저점에서 급등 나오지 않은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진단 키트를 만드는 음압 부스를 개발하는 기업이 저점에서 단기 급등할 만하겠다. 그래서 미코와 다르게 제가 이 종목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에서 급등이 나올 만한 이 한 종목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요. 코로나19 최저점 종목 꼭 밤 10시에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종목도 있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잠시 후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수익만세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아래쪽에 내려보세요. 마르스 전문가의 얼굴 밑에 바로 방송 예정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하실 수 있고요. 마르스 전문가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수익만세는요. 유튜브 MTN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이 다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